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과연 살아남게 될 거래소가 몇 곳이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영업정지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바이낸스의 국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9월부터 한국인의 바이낸스 이용이 아예 정지되는 것이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바이낸스 이용자가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신규로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 제목이 워낙 자극적으로 달리다 보니 전형적인 퍼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영업금지 관련 이슈입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영업정지 이슈를 처음 거론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바이낸스가 특근법 관련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영업을 금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9월 25일 특근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대해 내국인 대상 영업을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근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국내에 그 효과가 있다면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IU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특근법 제정 취지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꼭 한국 법인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 거래소는 국제 공조에 따라서 사법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로 된 매매창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내국인 영업으로 볼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외화를 환전해서 해외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일일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내국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을 바이낸스로 송금을 해서 테더나 BNB로 바꿔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바이낸스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바이낸스에서 영어로 된 매매창을 통해 외화로 환전해 거래하는 것까지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직 해외 거래소 이용 중지 최종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법률 검토 단계인데다, 혹여 내국인 바이낸스 이용 중단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기존의 방식대로 코인을 송금해서 환전한 뒤에 영어 매매창에서 거래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퍼드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처럼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마치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바이낸스에 국내 영업금지 처분 내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낸스를 이용해 거래를 하고 있는 내국인 투자자나 이걸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셈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방식을 현실화시켜서 추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겠지만, 해외 거래소 매매가 위축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세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시세가 어그러질 수 있는 만큼 단순하게 현지에 법인이 있는 나라가 규제를 한다고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근법으로 인해 이른바 4대 메이저 거래소만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간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입니다. 거래소 검증과 관련한 은행권의 면책을 요구하자 은성수 위원장이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거부하자 은행들이 실명계좌 신규 발급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거래소 관련 모든 실사와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긴 상태에서 혹여 거래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은행 검증이 부실했다며
은행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들과 접촉조차 아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특근법 신고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4대 거래소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문제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잡거래소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더라도 은행이 만나주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래소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4대 거래소 입장에서는 독과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대 거래소는 지난달 말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신원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4대 거래소는 향후 사업 인가를 받은 다른 거래소들이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중소거래소들 사이에서는 기득권 체제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에서는 4대 메이저 거래소만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바이낸스 거래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는 있어도 내국인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규제의 당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규제를 통해 시장이 정화되고 제대로 된 플레이어들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거래소를 향한 규제 방식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다소간의 여지를 남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비정상적인 무더기 상장 폐지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은 상황에서도 이익을 누리는 거래소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실효성이 약한 해외 거래소 규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객관적인 진행 상황을 놓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이슈로 여겨집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이슈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